제가 북한 땅을 마지막으로 밟은 곳은 2013년, 벌써 12년 전이네요. 2013년 여름이었고요. 그때 잠깐 한 달 동안 북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빼면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은 2011년입니다. 2011년 가을에 10월에 유학생으로 프랑스 파리로 출발했고요. 파리에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2013년에 북한에 잠깐 한 달 동안 방학을 들어갔었고 다시 나왔죠.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2015년 3월에 그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탈북을 했어요.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아까도 말했지만 프랑스를 가게 됐던 건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북한 정부에서 보내준 유학생으로 파리로 갔던 거죠. 대학 공부하다가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가 3학년 기말고사였어요. 좀 있으면 3학년 기말이겠네 하면서 그 시험 스트레스 좀 받던 와중에 유학 선발 지시가 내려와서 북한은 또 뭐 유학생으로 선발되려면 뭐 공부 당연히 잘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가정 뭐 친척 이런 거 조사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불려다니다가 3학년 기말 시험은 결국엔 보지 않고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죠. 저희 집안은 평양에서 봤을 때 제 생각컨대 생활 수준으로는 그 평균적인 평양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중간이거나 중간 이하였어요. 왜냐면 적어도 좀 잘 산다고 하면은 끼니 걱정은 안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끼니 걱정은 했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는 아버지는 세 끼를 뭐 강냉이 국수 드셨고 뭐 저는 한 끼 정도 흰쌀밥, 두 끼 정도는 강냉이 국수. 쌀을 계속 아껴야 되고 반찬값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집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앞으로 그 집안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로 성공하는 거다. 물론 그 공부로 성공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부모님도 몰랐어요. 공부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북한에 사는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뭐 제가 머리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민학교 때도 뭐 숙제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고 그랬는데 학급에서 뭐 1등은 했고 인민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그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갈 때 일반 중학교가 아니고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그런 1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1중학교에서도 그냥 모범생이었죠. 그렇게 한 덕분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뭐 못하진 않았지만 김일성종합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본인의 권력이나 돈으로 뇌물로 저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없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제 점수로 대학을 갔어야 했거든요. 뭐 저만 잘했겠습니까? 1중학교를 가니까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니까 엄청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다 비등비등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이랑 똑같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면 김일성종합대학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확률 100% 갈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하향 지원을 한 거죠. 만약 내가 김일성종합대학 제일 높은 대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는데 만약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 왔는데 그냥 군대 입대 엔딩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하향 지원하자. 그래서 좋은 대학은 가고 싶다. 그래서 김대 다음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아마 지금도 비슷할 텐데 김대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고요. 김책공대는 집에 돈도 좀 없고 백도 없는데 일단 머리는 되게 좋아서 공부로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뭐 나도 그 사회적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왠지 내가 가야 될 곳이 그 김책공대일 것 같다는 그렇게 김책공대에 입학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부모님의 이야기는 계속됐죠. 너는 이제 대학에 좋은 대학 갔으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급에서도 1등하고 학부에서도 1등하고 대학 쪽으로도 순위권에 들어서 유학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해외에서 뭔가 선진 문물을 배우는 데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북한이란 국가가 뭐 돈도 좀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고립된 국가다 보니까 유학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때
평양 시민들, 학생들에게 그 건국년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진 유학이 있었는데 그게 대학 2학년이 되면 2학년 1학기부터 손발을 해서 2학년 2학기쯤 되면은 중국으로 유학을 내보낸다.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중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갔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 뜬 소문을 들으면서 대학으로 입학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자 그런 아주 그 금싸라기 같은 기회가 있으니까 너가 열심히 해서 1등만 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1등은 일단 붙여주고 뭐 2등부터 3, 그 뒤로는 뭐 돈과 권력이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좀 널리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반쯤에 제가 느꼈던 이게 뭐 나만 뛰어난 게 아니구나. 다들 머리가 좋고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느꼈던 그 위기의식을 대학 가서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김책공대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서열 2위 대학이기 때문에 저기 뭐 한북도에서도 오고 뭐 북한 전국에서 내로라는 애들이 물론 돈이 있는 애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실력 베이스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제가 낫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만한 애들이 저희 학급에도 한 2-3명은 있었고 야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뛰어난 애들이랑 내가 학과에서 1등, 대학에서 1등 이런 건 좀 힘들겠다. 근데 아무튼 열심히는 할 건데 그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고 뭐 그러던 와중에 2학년이 됐고 2학년 1학기 때 되면은 뭐 중국 유학생 선발도 하고 그런다던데 뭐 소식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뭐 저희 학급에서 2명이 유학 관련해가지고 그 일종의 그 자료조사라고 뭐 신원여회라고도 하고 뭐 자료조사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자 유학 선발합니다. 뭐 지원하세요. 뭐 서류 접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급의 책임자 서대장이라는 사람이 야 누구 땡땡 너 학과사무실에서 찾는다. 또 내려갔다 와요. 그게 반복되니까 애들도 뭔 일이 있는가 보다 학과사무실을 자꾸 들락거리고 근데 나중에 소문이 돌죠. 요즘에 그 중국 유학 선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몇 학년 몇 반에 누구 또 어느 학과에 누구 지금 뭐 작업 들어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우아했죠. 이게 그래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지.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크게 반감이 안 들었던 건 그 학과 사무실을 얼어내리던 애들도 기본적인 저와 엇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었고 한 친구는 아버지가 저희 같은 학부 김책공대 학과장이셨어요. 쟤는 또 아버지가 그 대학 안에서 돌아가는 정보는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썼나 보다. 지금 뭐 한국 같았으면은 야 아버지가 학과장이라고 선발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은 뭐가 어떻게 될 텐데 사회적으로 다들 알아서 아버지가 학과장이니까 정보 빨리 알아서 이렇게 꽂아줬나 보다. 그렇게 다 납득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다른 친구는 아버지가 뭐 돈 좀 괜찮게 버는 직장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뭐 학교 관계자와 뭐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있던가 아니면 대학보다 더 높은 뭐 교육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뭐 중앙당이라든가 혹은 뭐 돈이 많으니까 아예 뭐 돈으로 어떻게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뭐 그랬을지라도 쟤는 완전 말도 안 되는 학급에서 꼴등인데 유학 때문에 왔다 갔다 해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됐죠. 근데 그 사실을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워낙에 그때까지도 혹시라도 내 아들이 0.1%밖에 안 되는 기회이지만 거기에 선발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께 이미 시작됐어요. 뭐 나도 모르게 시작됐던데요. 뭐 누구 뭐 신혼여행 하고 있던데요. 이런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2년 지나고 3학년이 되고 3학년 말쯤이 됐는데 갑자기 저희 학급 서대장이 정국아 너 저기 간부부에서 찾는데 내려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학생 문건 같은 거 관리하는 데걸? 그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2층 내려가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부부라는 게 2층에 있었구나 하고 내려가니까 진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한 번도 못 가본 곳에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정보대학 그 담당 간부과 지도원한테 갔죠. 몇 학년 번 누구야?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뭐 가족 친척 관계, 너희 뭐 사촌, 오촌, 육촌까지 현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아버지한테 가면 다 있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간부과에서 오늘 불러서 갔는데 뭐 일요일은 뭐 서류 육촌까지 있는 서류 갖고 오라던데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 찾으셨는데 그거 보니까 막 오래된 소리예요. 아버지가 그 직장 들어가실 때 간부 사업한다고 하는데 간부 사업할 때 신원여행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데 8천까지 받았던 그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 삼아서 뭐 현재도 그 직위에 있는지 막 친척들한테 뭐 전화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며칠 동안 막 그 작업을 했어요. 저를 두고 그런 신원여행을 한다는 거는 추측할 만한 게 유학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유학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저를 조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신원여행가 나중에 보니까 유학에 내보내기 위해서 저의 성적은 물론 사촌, 어촌, 육촌까지 그 정도 저의 친인척 중에 어떤 국가적인 범죄나 혹은 국가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해하는 거였죠. 그 과정은 너무 길어서 잘 기억도 안 나고요. 하도 수도 없이 그 이충 대학 간부부를 하도 얼어내려서 기억은 없지만 아무튼 신체 검사도 받았고 또 하루는 그 김영직 사범대학이라고 거기 가서 시험도 받고 그때 뭐 수학이랑 외국어랑 뭐 몇 과목 봤던 것 같아요. 시험도 받고 되게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4, 5개월 동안 그런 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죠. 그렇게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중앙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김정일이 직무를 받고 지금은 김정은이 있겠죠. 무장보초들이 그 경비를 서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 확정이 돼서 너희들은 이젠 아무 문제가 없고 너희들은 이제 유학을 나갈 거다 라고 최종으로 선발된 애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 중앙당인데 거기서도 중앙당 안에도 되게 많죠. 뭐 선전선동부도 있고 뭐 많은데 뭐 저희가 갔던 곳은 행정부였어요. 그것도 또 이제 나중에 알았죠. 우리가 행정부가 주체가 돼서 건축 유학생들을 선발을 했구나. 그 건축 유학생으로 선발된 50명 중에 제가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책공대에서 12명, 저 포함 12명이 선발이 됐고 김성종합대학에서 20명. 역시 김대는 좀 티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건설건재대학에서 8명이었나? 그러니까 건축 유학을 내보는데 정작 또 건설건재대학에서는 8명밖에 못 나간 거죠. 그리고 기계대학에서 5명, 그다음에 특이하게理과대학이라고 좀 그 평양시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기초과학 위주로 전문 공부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한 12명 정도 뽑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0명이 건축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 그 50명의 전공이 또 다 다릅니다. 뭐 건축 디자인도 있고 건축 공학도 있고 저는 정보통신, 누구는 정보처리, 누구는 수학과, 저 김대 화학과, 건축 디자인과 관련이 안 된 전공이었던 대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50명이 모였고 2011년 봄쯤에 중앙당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행정부 안에 딱 들어가서 그냥 뭐 중앙당 간부 만나나 보다, 우리가 이제 완전 손발이 됐으니까 다 들뜬 마음으로 이제 여기 중앙당이니까 최종 관문이네, 여기서 이제 면접 본문으로 끝이구나, 이제 날만 받으면 외국 나가겠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날 봤던 사람이 장성택이었습니다. 야, 오늘 장성택 만났는데 막 애들끼리 막 진짜? 말로만 장성택? 장성택은 워낙에 그 북한 평양 내에서도 김일성의 사위로 중앙당 그 되게 고위직으로 뭐 능력도 있다, 뭐 약간 개방주의자다, 중국의 개혁개방처럼 뭐 북한도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등 뭐 그런 뜬소문들이 많이 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성택이라는 이름은 꽤 유명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본다고? 실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5명씩 들어가서 줄 맞춰서 장성택을 봤는데 또 정작 보니까 뭐 조용하고 그냥 평범한 간부? 되게 뭐 권위적이거나 뭐 그런 것도 못 느꼈고 되게 조곤조곤한 중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사람이 본인 사무실 저 끄트머리에 본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보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사과가 딱 박혀있는, 뒤에 박혀있는 그걸 보고 말로만 듣던 그 애플을 쓰는구나, 저는 그게 가장 인상에 남고, 그리고 다른 하나 인상에 남는 건 워낙에 또 뭐 대단한 인물이니까 대체 뭔 말 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희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혹은 저희한테 어떤 뭐 독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을 해줄지 궁금했는데 너무도 당연하지만 뜻밖에도 당과 장군님의 배려로 유학에 선발되었으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배워갖고 돌아오시오, 뭐 이런 거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별거 없네 막 그러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 오늘 저 중앙당 들어갔다 왔는데 장성택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되게 놀라시는 거야. 아 진짜 장성택을 봤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또 왜 이런 장성택 관련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택의 운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알고 한국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을 직접 봤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부 사업이 시작되면서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10년 기말 때니까 뭐 한 11월쯤 될 것 같아요. 10월이나 11월쯤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유학을 나간 거 북한 땅을 떠나서 비행기를 탔던 게 10월 11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11개월, 12개월 걸렸다고 봐야죠. 저는 되게 제 자랑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하고 막 그런 편임에도 저도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때는 괜히 들뜨고 남한테 뭐 되게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외국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뭐 업무차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막말로 레전드였기 때문에 제 주변에 친인척 중에도 없었고 먼 친인척 중에도 없었고 주변에 유학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들은 적도 별로 없어요. 제가 유학에 나가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기대됐고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도 뭐 오죽하셨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유학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정말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 기회가 2학년 때 날아갔는데 정말 뜬금없이 3학년 끝날 때쯤에 갑자기 자기 자식이 유학 나가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때는 제 주변의 친척들도 아버지 어머니 그 친가 쪽 외가 쪽도 되게 아버지 어머니를 부러워했던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셨죠. 그리고 군대에 나갔던 저희 형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되게 그 동생을 부러워하고 동생이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 형도 좀 이렇게 긴장한 그런 것도 좀 느꼈었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 제가 다니던 그리고 또 뭐 유학 나가기 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제가 다녔던 초중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버중이라는 걸 봤거든요. 뭐 2명씩이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인민학교에서 2명 보통은 뭐 교장이랑 담임 선생님 중학교 때는 뭐 담임이랑 뭐 저를 잘 아는 다른 선생님 대학 때는 저희 학급에 했던 초급단체 비서라든가 서대장 그리고 뭐 학과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버중을 해준다 라고 들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외국을 나갔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를 버중 섰던 사람들이 책임을 진대요. 그게 어떤 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은 외국 나가서도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고 일체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대로 저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북한으로 돌아올 겁니다. 라는 걸 보증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탈북을 했으니까 뭐 저를 보증해 주셨던 분들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으셨을까. 최소한 집중 비판이나 뭐 심할서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뭐 그런 비판서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뭐 딱히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저로 하여금 저에게 고마운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미안하죠. 네 여러분 오늘은 북한에서 제가 어떻게 유학에 나가게 됐는지 뭐 그 과정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학 나갈 때까지 선발 과정 이거 얘기하면은 정말 한 이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유학에 나갈 때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생활 탈북을 결심해서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